운인사명리 221화 시작하겠습니다. 울산년 신년 운세 병활관 편입니다. 제 책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2024년 11월 26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알라딘 역학주간 3위까지 올라왔네요. 야스24는 명리적 풍수 순위가 처음으로 20위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교보문고는 인문 분야가 총집계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교보문고 내부 담당자분들 중에 저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프에서 사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한테 문의하셔서 제가 출판사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출판사 대표는 이제 총판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왜 진열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온라인에서도 계속 예약 판매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존에 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이다. 여러분의 명리 공부에 대단히 큰 도움을 드릴 책이라고 자부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은 일독하셨을 수 있죠. 리뷰 글이나 한 줄 평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우리 출판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들 사주세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미친 한 며칠이었죠. 12.3 친위 쿠데타. 여러 번 제가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했습니다만, 작년 갑진년 운세에서도 올해 이 갑진년에 정권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2025년 을사년에 정권이 바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리얼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해야 되는데, 이놈은 거의 지금 미친 상태거든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제자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으면 위험하다. 이 김용현이 사주도 진짜 위험하다. 얘들이 모여서 이 상관짓을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얘네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미친 애들이다. 그거야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을 위시한 분들이 다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넘겼죠. 왜냐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도의 위상을 가진 나라, 그리고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특정한 경험, 그러니까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특수한 경험만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거죠. 보세요. 이 이민년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인호술로 차서 떠있는 평관을 이 국가자리, 사회자리 같은 글자인데 뜬 걸로 식신제사를 해서 먹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한 그렇게 뜬 것이 이제 신자진 마감되는 운이다. 근데 이제 월운이 이렇게까지 되면 해자축으로 해서 이제 진토에 어마어마한 수기가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돼서 이 일반인들에게, 일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예를 들어 직장인, 이 연운, 월운, 일운은 마찬가지고, 더더욱 별일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런 상황에서는 이 월운뿐만 아니라 일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진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이 진토에 수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이 신자진으로 찬 수기가 이 술중정화를 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내 통제력 같은 거잖아. 그죠? 완전히 없는 겁니다. 이 상관짓을 하기 위해서 이 상관짓을 왜 해요? 이 진중울목 김건희 살려야 돼.
내 이익을 위해서 등등 그런 의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사람으로 보면, 이 오행적으로 보면 이 많은 금기란다. 목기를 이 살기등등한 화기에 달궈진 금들로 다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이 내란 수교를 위시한 내란 동조범들을 우리가 지금 처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에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냥 활보하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없어요. 방법이 이판사판밖에 없다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쪽은 다 팔렸고, 그죠? 그 누구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방법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전제군주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고, 밑에 있는 애들 마찬가지 같이 처벌받을 애들도 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가 죽겠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양심선언하고 국정원 1차장 포함해서 그래서 군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국방부 차관도 정신머리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저는 기상천외한 걔들이 그거 안 되는 거에서 방법을 찾겠냐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일단 경찰청장 얘들도 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애들이고 그죠? 얘들도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될 거고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 우리 옛날에 5.18 때 생각해 보면 애들한테 뭔가를 쳐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먹는 음료에 뭔가를 타서 그죠? 정신을 맛이 가게 한 다음에 일종의 세뇌처럼 작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안 움직이게 아주 신속하게 국회의사당 옥상으로 공수 헬기 침투 밧줄 타고 내려오는 걸 레펠 그렇게 해서 단숨에 전화 끊고 제압한다. 별 시나리오를 다 쓸 거라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든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겁니다. 금요일 서울은 뭐 워낙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데 그 도심에서 퇴근 차량들 밤 10시 이후에는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술 한잔씩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리 불러서 다 빠져나간다고. 내일 주말은 탄핵가 이제 표결도 있고 그래서 직장에 안 나가시는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일찍부터 국회의사당을 딱 똘똘 이렇게 감싸고 있을 텐데 방어막을 펼칠 텐데 그때 뭘 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밤 10시 이후부터 해 뜨기 전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밥 든든하게 많이 먹고 저녁 때 나갈 거예요. 제 책 사신 분,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 그냥 혼자 나갈 겁니다. 사람들하고 굳이 뭐 나가자 민폐 끼치지 않고. 대학 다니는 제 딸내미도 이제 학생총회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용기를 북돋아줬죠. 대학생들이 움직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일단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악마의 미친 짓을 막아야죠. 그 다음에 악마를 처단해야죠. 일단은 막아내야 됩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국회의원들은 뭐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고 하지만 목숨이 사라지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끝이죠. 이런 악마가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며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다들. 그죠? 기업들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투자 시장은 온전하겠습니까? 여하튼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전히 국민의 15%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오죽하면 윤석열이 그랬겠느냐는 입장이고 다 제명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 창백한 푸른 점 생각해 보세요. 이 드넓은 우주에 지구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던져져 살아왔는데 기껏해야 이 조그만 땅에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어느 도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로 리더에게 리더 뽑는 선거에 표를 던져준 이 참 하찮은 행태가 여기까지 몰고 왔다. 나는 미친놈이에요 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경선에서 보여주었는데 국민은 이자에게 권력을 주었죠. 그러니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비판을 용납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멧돼지 코너에 몰리면 사방 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냉철한 이성적 생각 원래 없는 사람이 오직 힘의 논리만 믿어온 사람이다. 사주적으로 보십시오. 이 경자 일반적으로 정말 최고로 잘 쓰면 제가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일시에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공부했어. 그렇게 되면 사회의 이 식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교육자라고 그랬죠. 신자진 수기 아닙니까? 신자진 가삼합 신금이 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항상 나의 생각을 낮추고 그들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 내가 동조해주는 사람, 제자들을 잘 이렇게 어울리며 맞춰주는 사람, 그리고 그 제자들 위에 비견이 딱 떠 있으니까 제자들과 평등하게 지내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다른 자신의 엄격한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오버하는 이 제자들한테는 술자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가르침도 줄 수 있는, 많이 공부하면 항상 이 인성충이라는 거예요. 인성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마치 칩이 2개 있는 것처럼 뇌에 굉장한 천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운에서 그런 작용을 한다든가 그럴 때 정말 공부 많이 하면 남다른 사유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놀자판으로 이렇게 하니까 술을 처먹다 보면 상관짓을 하다 보면 내 뇌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이 가득 차고 이 상관짓에 오히려 사회의 이 범죄자들하고 놀다 보면 혹은 권력을 가진 지 또래, 지 선배 뭐 이런 애들인데 어떻게 같이 모여서 노는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써왔다고. 내 사상, 내 깨달은 사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르침을 주고 그들 우리의 머리 위에 내 사상을 전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경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써낸 책들, 표현해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도 내가 토국수 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게 비판적으로 내가 오히려 그것 이상의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올리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쓴 것처럼 이 고전에 대한 주역책처럼 고전에 대한 재해석 이런 걸 통해서 나만의 텍스트로 새롭게 해석하고 나의 주장을 담고 그래서 그걸 세상에 얹고 같이 또 공유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강력한 편관의 에너지를 이 구수 이 대운의 묘수로 끌고 와서 수많은 양인들하고 형살 걸린 그렇게 해서 공부는 싫었겠죠. 구수까지 했으니까 이제 지겹고 책 사실 그게 공부는 아닌데 책 한 글자도 안 보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재미를 느꼈고, 이렇게 연월의 비겁이 있는데 내가 관이 있어. 정관이든 평관이든 정관적, 평관적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군검경의 평관적인 권력으로 이 사회의 이 비겁들을 내가 다스리는, 항상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서열 1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였죠. 필요에 따라서는 임묘시켜서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 것이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사주 가진 사람이 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 얘는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짓을 획책하고 그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불의의 짓에 내 뇌가 가득 차서, 그 이유는 이 을목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술정정화를 이 인호술로 모여있는
것을 지가 지손으로 쳐버리는 거죠. 내가 다른 놈들, 이 상관의 거두 같은 놈들, 김윤영 같은 놈들, 이런 놈들 하다가 뭉쳐가지고 지 관을 지가 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의 미친 행태, 이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얀마꼴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하든 뭔 상관이야. 내가 여기 절대 군주인데. 이러한 엄혹한 세상을 꿈꿨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친이 쿠데타 하루 전만 해도 공주 산성시장에 가서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고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의도로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 명리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 상태에서 의미가 있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정신적 존재로 한 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요. 시민들 마음이 모이고 시민들의 발이 한쪽으로 모여서 이런 역도들을 처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을사년 병화일간. 병화라는 글자는 이제 보기에 좋죠. 하늘에 태양이 떠서 반짝반짝하면 보기에 좋습니다. 가장 양적인 글자를 천간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하면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 병진일주예요. 을사년에 제가 화기가 또 많은데 을사년 되면 저 타나요? 그래서 뭔 소리야? 댓글을 달아줄 수가 없어. 또 타죽나요? 막 이런 거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않죠. 이 비견이 와서 내가 더 힘을 받고 뭔가 추진력 있게 어떤 일을 몰고 나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타네, 얼어 죽네, 이런 거에서 좀 멀어지자. 그거 훨씬 더 좋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천박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벗어나자. 병화 입장에서 이제 을사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병화는 이제 인호술과 신자진 두 삼합으로 일주가 구성이 되죠. 예, 차근차근 이제 병인 일주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까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병인이면 이제 편인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장생편인입니다. 장생편인은 정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에너지인데 그게 이제 내가 인월생이야. 그러면 내가 이 편인 공부를 해야 하는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베이스는 종교명리 철학이에요. 그럼 나 종교명리 철학 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제극인 되어서 굉장히 똑똑한 두뇌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과 그런 학위를 따서 그것에 장생편인 되어서 그죠? 장생복도 많이 받아서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성장해 가겠죠. 그 학문을 통하여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는 길 이런 쪽으로 가기가 좋죠. 여기에 인증 무토가 있지 않습니까? 식신페인이죠. 무토라는 식신을 쓰는데 인증관목이라고 하는 편인 특히 제국인 되면 이런 제국인 된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토의 전문성을 쓰는 것이며 사람으로 보면 무토는 식신 그러니까 이제 제자 학생들 아랫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관목이라는 공부를 해서 이제 무토를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해자 올해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해. 그렇죠? 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의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해라고 하는 절지편관이나 이
이 태지 정관. 그래서 이제 맨날 이 월지에서 계절적인 것만 읽으시는 분들은 병화가 마치 해자시에 이제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병화에 존재감이 없어. 병화 막 뜨거워야 되는데 왜 병화가 꼭 뜨거워야 됩니까? 겨울에 태양이 뜨거우면 그건 태양이 아니죠. 그죠? 은은한 온기, 이 낮에 하늘에 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수많은 생명체에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춥다 어쩌고 저 태양이 해자월에는 존재감이 없어. 잘못 태어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추운 겨울에 이 햇빛이 없으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왜냐면 광합성도 해야 되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혹은 너무 뜨거우면 문제가 되는 이 자연의 생명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상태로 있는 병화가. 그런 입장에서 봐야죠. 이 병화는 해자에 태면 일단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사회겠죠. 물론 이제 평반은 좀 더 다른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힘든 사회죠. 하지만 절지평관의 전화위복의 정신, 그죠? 이 평관의 에너지를 극한으로 써서 나는 비록 엄혹한 세상에 태어났지만 최선을 다하여 나의 능력을 키우고 해중 과목 많이 공부하여, 그죠? 해중 모토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질 거야.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김어준 절지 사회에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재성의 사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를 딱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그 정도 공부는 해줘야겠죠. 인묘가 공부의 세상에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사회, 집안 환경이야.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배워야 하는데 배워야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배운다고 학창시절에 공부 잘한다고 나와서 사업자라고 돈 잘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한 경험만으로 되지 않는 어떤 학습을 통한 자기 사유 능력의 진전, 진보, 그걸 통한 확장된 시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명령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제 길을 보지 못했을 거고 제가 부여받은 운명을 보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위기 때 쉽게 휘둘리고 포기하거나 그랬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제가 받은 운명적 요소입니다만 그것에 맞춰 내가 살아왔구나. 공부가 좋아서 했구나. 그런데 노력 안 했겠어요? 저절로 공부를 누구 시켜줘요? 몸에서 어떤 에너지파가 나와가지고 저절로 책 갖다 놓고 막 못 자게 하고 책에 눈을 고정시키게 해주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책 보고 읽고 쓰고. 윤석열에게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이 정도로 황폐한 인간이 되진 않았겠죠. 참고로 제 목소리가 좀 웅얼웅얼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한 분 지난번에 남기셨더라고. 제가 삭제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같은 댓글을 남겨도 서로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처음 보거나 아예 안 봤잖아. 서로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그냥 소위 그냥 마구 씨부리고 그러는 건 이제 인간이 인간에게 할 태도는 아니죠. 서로 예의를 갖춰야죠. 윤석열은 그게 없잖아.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발산만 하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장생편이기 때문에 이 정인보다 오히려 많은 사랑, 지지, 후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자. 예전에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병인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내리면 인사형의 조합이죠. 그것이 이제 인이라는 에너지를
사화가 확 끌어오면서 인목을 확 형하는 거라서 순간적으로 사화 입장에서는 이제 빛이 증폭하는 그런 속성이라서 방송, 카메라, 영화 이런 것들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인이 이제 수기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말라 있는데 화기에 이제 증폭돼서 쫙 힘을 뺏기고 마르면 옷감, 천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것이 사주 조합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만드는, 생산, 제조하는 업도 될 수 있고, 그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 의상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판매하는, 뭐 의상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요 인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묘인 이렇게 되면, 먼저 관인상승, 살인상승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직장인 조합 이런 거죠. 달리 쓰면 내가 이 학문적 완성도, 깨달음의 정도 이것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명예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상 받기 좋은 조합이라고. 어릴 때 상 잘 받아. 예, 아시겠죠? 글쓰기 독후감 뭐 대회, 글짓기 대회 이런 데 가면 이제 상 받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학자의 길에 굉장히 어울리죠. 중년에도 계속 그런 공부를 깊이 하니까요. 이렇게 사후 이렇게 되면 사회에 많은 비겁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제 뭐 신강신약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나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그들과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대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던져진, 숙명으로 던져진 그러한 삶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여기에 강한 근을 갖고 있고 그 일원의 대표주자로 내가 딱 올라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강함, 강한 추진력, 주체성 이런 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하다못해 이성에게 내가 고백할 때나, 그죠? 단체에서 내가 리더로 이렇게 앞으로 나설 때나 타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나서니까.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까지 읽고, 얘는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네, 얘를 내세워야지, 그러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모로 유리한 기운을 타고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써야죠. 이렇게 내가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목생화를 해주려고 해.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사회에,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래. 꼭 이 식신들, 제자들, 아랫사람들, 후학들, 학생들에게 아니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어때요? 동시대의 사상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그것이 인호하면 이렇게 합해지고, 그죠? 내가 아는 걸로 많은 비겁국을 짤 수 있어.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사상을 통해서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회적으로 크게 쓰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사 이렇게 되면 목생화 잘 안 돼. 그죠? 내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내 사상이 말라, 지치겠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형살이라는 관점,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안다면 달리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제국인, 내가 재성사회에 태어나서 돈이 많은 사회예요. 태어났더니 그래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야. 돈 벌 게 있어. 물론 이제 자본주의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의 생명체로만 봐도 먹을 게 풍부한, 노력에 따라서, 그죠? 시장이 있는, 돈만 있으면 그런 데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숙명이구나. 그 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동시에 이러한 많은 공부를 통한 깨달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내가 이 사회를 원활하게 살아가는 나만의 중요한 생존 수단이야. 나를 남다르게 할 수 있는 무기야. 그렇게 되면 얘를 갈고 닦는 데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극인이잖아, 제극인. 그죠? 제극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학문은 현실적이라고. 돈과 관련된 학문, 돈과 관련된 학문, 이런 성격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편인의 종교명리 철학성은 아예 없어지냐? 있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격 폐인, 내가 재성사회에 태어났는데 이제 인성을 차고 있다, 인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편인의 기본적인 속성인 종교명의 철학성의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간단 말이야. 상업화해야 되니까 빨리 배워서. 그죠? 그것과 무관한 공부를 깊게 하려면 이제 막 명리 공부를 오랫동안, 주역 공부를 오랫동안, 막 고전 철학을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빨리 예를 들어서 특수대학원 가서 내가 심리 상담 이런 걸 배우겠어, 2년짜리. 이제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겠어.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깊지는 않은 방식으로 이제 편인을 쓰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투자법, 투자 공부 이런 것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걸로도 많이 쓰고, 특히 이렇게 편인을 갖고 있으면 대문에서 이렇게 신금 오고 그러면 막 우리가 축 나오고 그러면 처음에 또 금이 막 목을 쳐. 안 좋은 쪽으로만 배우면 한없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충이 점수 따지고 또 그런 명리를 배우다 보면 충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와, 나쁜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제국인이라서 그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죠. 편인 갖고 계신 분들, 일시 편인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꼭 연월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제 일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할 수 있느냐. 내가 친구들과 같이 어떤 투자를 했는데 편인 투자했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비상장 주식. 나중에는 대박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설마 했는데 조금 투자해 봤더니 이 신혼에 대박이 났어. 그럴 수 있어요. 무신년에 상장해서 대박이 났네. 그럴 수 있다고. 이런 관점은 뭐 투자해 놓으시면 무신년에 뭔가를 좀 거둘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뉴가 야 원진이야. 나 정제사회에 태어나서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원진과 걸린 학문, 원진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알면 이걸 나쁘게 볼 수 없다고. 겉으로야 다른 조합이 또 있거나 말거나 일단 금국목은 맞는데 이 편인을 편제로 재극인하는 게 아니라 정제로 원진 걸린 상태라고. 그럼 이걸 내가 깨닫고 현실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 의미고, 동시에 이 원진의 이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제 이런 개념 넘어서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진 않는 분야라든가, 그죠? 굉장히 창의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예술, 편인, 종교명리, 철학 외에 이제 편인적 문화, 예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막 표현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 소외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현실화해서 굉장한 창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일궈내려고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다. 을사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1월에 병인일주라면 이제 그러한 속성으로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살아왔는데, 그죠? 을사야, 얘 비견이야. 나의 근이 돼주는 존재가 와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지지관계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내가 병인일주, 일주관계를 먼저 보면 얘하고 나하고 인사형이나, 그죠? 이 을의 출처가 다른 곳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올려주는 거예요. 인사형이 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생각이 마치 막 쪼그라드는 것처럼 지친다고. 내 생각을 타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나중에 내 생각이 없어지는 형태처럼 힘들다 이렇지만 이걸 얘가 알아듣기 쉽게 마치 을목 정인으로 바꿔서 올려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러면 천간에서 이제 병화와 사화가 을을 공유하게 돼. 그죠?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꼭 이 출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묘가 있어. 인묘 이렇게 되면 국가 자격을 쓰는 사람이었군. 그죠? 혹은 해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한 사람이었네. 그렇게 되면 나는 같이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혹은 회사에서 이제 관인 상생, 살인 상생 되면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회사와 계약을 같이 맺은 사람이니까 어떤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내 사상을 올렸더니 혹은 이렇게 연결된 어떤 사상을 비견들과 공유하는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간지라면 이제 사화가 지지의 목과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올린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병인일주는 나하고 관계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이제 병일주들은 내가 직장 동료하고 뭔가 소통이 안 돼.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그때뿐이야. 또 며칠 지나면 이게 씨알이 안 먹혀. 이렇다면 그것을 그가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올려주는 방식. 좀 더 대중화해서, 그러니까 재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인을, 그러니까 내가 명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알아들을 수 있게 대중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그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인성의 또 다른 형태인 내 문서를 타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되고 별일이 다 있죠.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전해주는 것도 되고, 그죠? 그런 식의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어느 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화 역시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되면 직장 동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명예를 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 내가 어떤 업계에 이제 살고 있느냐 그것 따라 의미가 다르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공부를 같이 한 사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머리에 딱 띄운 거야. 나 이런 거 공부했어, 나 이런 학위 있어. 이제 이런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난다. 얘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수용해 임마. 관하고 연결됐으면 나 관한테 이런 인정받고 있어. 너도 이거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목생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되면 수많은 비겁들의 무리가 뭔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발현되는지를 잘 자기 사주에 맞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돈의 사회에서 이런 애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애들이 사유 사신에서 돈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경쟁자, 내가 장사 사업하면 경쟁자가 이 사회의 돈을 뺏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형의 본격적인 의미, 이 본원적인 의미, 어떤 소송, 법률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식상월에 태어나면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지만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교육업으로 쓰든가 내가 사회에서 이런 식상적 기술 제조 능력을 키우는데 어때요? 사람을 쓰면 내가 교육업으로 쓰는 것이고 상담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사회에서 하는데 직장에서 하건 또 다른 양태로 이렇게 하든 그것에 내가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사상을 통해서 목격도 해주잖아요. 내 생각을 통해서 그 일에 지침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그죠?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나쁠 리가 없죠. 일을 크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 글자들에 따라 좀 달라요. 당연히 사축 하면 사유축에서 재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고, 사수라면 얘도 이제 이 술토라는 돈을 벌기 위해 완전히 이제 미치는, 얘 생각도 완전히 인묘해서 미치는, 돈에 미친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술중 신금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술토 일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나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형태인데, 여튼 이제 그런 식의 조합들을 잘 보셔라.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야, 내 생각을 받아들여 하면 쉽지 않다. 오히려 내 생각이 고갈되는, 지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이게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일 자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 자체를 내가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병호 양일일주 아닙니까? 밑에 겁재 딱 깔고 있고, 이제 그야말로 강력한 양기를 가진 사람이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언제든 해낼 거야. 세상에 금들을 다시 끌고 올 거야. 이 수기만 하면 세상에 나 굉장한 능력자가,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될 거야. 나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막 등등등. 어쨌든 오뚜기 기질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거기에 양인이니까 이제 칼을 주겠다. 그죠? 상징적 칼, 실질적 칼 등등등 수많은 의미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직장 생활인 거고, 이렇게 공부할수록 공부 많이 하면 이제 그것이 자만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긍정적으로 공부 많이 하여 나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겠고,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쪽에 내가 이제 관을 갖고 있으면 더더욱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온몸을 다해서 사회의 돈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신금이라면 부드러운 합을 통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 남자라면 이 신중임수의 이 반발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이 정임암압으로 사랑의 에너지를 피우잖아. 그러니까 좋은 합이고, 유금이라면 이제 강력하게 제압하려고 하는, 남자라면 이제 나쁜 남자 스타일이면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저 돈을 반드시 쟁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이제 기질이 강하겠죠.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이 진미술축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는 돈을 향해 갈 거고, 다 이제 지장간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죠. 누군가는 그것에서 이제 관이 드러나고 있을 때 그런 일적인 업무적인 성과를 통해서 죄를 벌고 더 넘어와서 관까지 쟁취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을사는 을이라고 하는 정인적 생각을,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싸움이 방합을 통해서 완전히 나하고 아삼육 잘 맞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왕지니까 나를 더욱더 추대하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우쭐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우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4월에까지 태어났다 그러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병호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운이 바뀌거나 그럴 때 좀 안 좋을 수 있어. 물론 이제 병호는 정미까지 감안해 보면, 정미년까지 을사, 병호, 정미 3년은 이 독고다이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기질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두고 처절한 쟁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지혜롭다면, 얘가 지혜로울 수 있죠. 나 이거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싸움이 네가 왕 해줄 테니 우리가 같이 타협하여 이거 시장을 키워서 같이 나눠 먹자, 이런 방식이면 좋겠죠. 사람에 따라서요,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협력자 형태로 우리가 비겁방합을 만든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나눌 재성이 없을 때는 문제일 수 있죠. 항상 재성은 결과물이니까 일은 뒤지겠는데 먹고 나눌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불만이 터지는 거죠. 원래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의기투합과 혈연지연 학연 같은 거, 돈 자체, 목표 자체보다 일단 모여, 뭉쳐. 야, 우리가 뭐 어떤 사이인데 일단 해. 같이 하자. 뭐 이런 거죠. 네가 기획해줘야지. 나는 네 생각을 받아들일게. 네가 그런 역할을 해줘. 나머지 내가 할게. 뭐 등등등. 이런 것이고. 해자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동료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연애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를 두고 서로 여성분들 입장에서 행복하겠죠. 새로운 놈 나타나는 건데 유시혁이가 얘는 좀 정인을 깔고 있으니까 애가 좀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많이 배운 애고 또 생각이 깊은 애 같기도 하고 좋잖아. 그러면 나는 좀 그러면 안 돼. 그 유금 같으면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신금 같으면 내가 좀 유리하지. 사오미의 오화인데다가 이게 합이 강한 형태고, 사신합은 처음에는 확 신금이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합평이 걸리니까 요식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겠죠. 유금 같으면 나 얘가 좋아. 안녕.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얘는 이 사유축으로 해서 이제 유금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나에게 동화해주는, 그죠? 나에게 맞춰주는 이제 그런 느낌의 사랑을 할 줄 알잖아. 생각이 있고. 그런 거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된 연애로만 보면, 이 재성, 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금들의 생각이라고.
그죠? 여자의 생각이야. 그런 이 글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술통한 생각해보면 술중신금의 오솔로 이렇게 합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자의 생각이 어때요? 이렇게 자꾸 이 남자가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원하잖아. 생각 토를 유지하기 어렵게. 그 다음에 술중신금이 녹지는 않겠습니다. 힘들죠. 수많은 화기에 스트레스 받아. 얘 만날 때마다 그래. 이런 느낌이라면 일차적으로 어때요?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여자의 생각에 맞춰주려고 하잖아. 임묘하니까. 그죠? 또 귀문까지 걸리니까 또 막 장난 아니라고. 또 병신압까지 이렇게 암압되니까 또 몰래 이렇게 만나는 어떤 쾌감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역효과 이런 것도 부작용 이런 것도 당연히 원전 기분으로 생겨요. 들어오면 답답하거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집착성이 있죠. 이 병신 자체의 암압이라는 것은 달리 보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당연히 그런 속성이 생겨버려요. 거기에 이제 인묘가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반발성이 생기지. 당연히 인묘해서 또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병신 암압으로 수기를 만들어내니까 얘가 또 싫어져. 이게 겉으로는 이제 귀신처럼 귀신에 홀리듯 서로 사랑에 빠지면 원진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런 거 점점 생기는데 그것이 지장간 글자 작용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상관, 견관 딱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좋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런 거지. 그렇지 뭐. 결혼하기 전에는 별을 따다 주겠다고 했지만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게 됩니까? 어떻게 돼 그게? 돼요. 앞으로는 로봇한테 설거지시키고 청소시키고 하면 돼. 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병호일주들은 어깨에 힘 좀 빼라. 고개에 힘 너무 넣지 마라. 그래야 되겠죠. 딱 병술 하면 이제 전문가야. 식신인데 목표가 분명하죠. 술중신금, 이 결과물, 돈, 여기까지 향해 간다고. 그래, 병신합수, 돈 다음에는 명예를, 여기까지 높은 자리 직장이라면 출세해야지. 돈, 명예 얻어서 출세해야지. 이런 욕망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위한 수단이 이제 내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고, 그 부와 명예를 위한 길에 내 과정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 그런데 내가 12연승은 임묘지야. 그러니까 일벌레가 되는 것이죠. 일을 추가라고 열심히 해야 그런 능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을사를 만나면 어때요? 내 일을 도와줄 이런 기획력이 있는 애. 야, 너 그 머리 쓰는 거 다 임묘해서, 너도 임묘해서 겉으로는 화생토, 내 일을 도와. 이제 이런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술토 가지고 설명드렸듯이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온몸을 다 바쳐서 널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 신금의 배분을 잘 안 해줘. 내가 꽉 쥐고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항상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연애 이런 것까지 하면 제가 한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한다고 했죠. 그냥 제가 입에서 술술 나오는 대로 이런 일주, 이런 월에 태어나 이 일주가 을사를 만났을 때 이런 거죠. 연애는 우리 삶의 극히 일부예요. 그 상황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분들에게는 혹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다 아셨으니까 이제 이걸 작용을 보면 내가 식신이 술에 이런 식으로 되면 연결성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술의 전문성을 갖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 그런 직장이란 말이야.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술의 전문을 내가 이해하면 딱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딱 들으면 되는 거고, 그게 공부예요. 자술 이러면 이제 투곡술을 하려고 한다고, 자술을 말리려고 하는,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결성이 좋고 그러면 내가 관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 고객을 다스리는 것처럼
마치 할머니가 이제 욕쟁이 할머니 막 고개 왔는데 막 욕을 해버리는 것처럼, 이게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관을 다스려요. 그게 이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성으로는 컨설팅 같은 거라고. 관을 내가 토국수 하잖아, 그죠? 직장 다니면 그런 식신으로 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규모 있는 기업 같으면 항상 이제 감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성희롱 뭐 투서가 들어왔어 그러면 같이 좀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연결성으로 내가 이제 직장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내가 창업을 했으면 이제 식신생지의 이 에너지 조합이 장간에 있고, 그래서 대운에서 그렇게 딱 되면 내가 그걸 차렸는데, 직장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거래처와 연결된 어떤 일로, 그래야 돈을 벌 테니까,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컨설턴트로서 카운셀러 이런 직업성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배워서 취득한 자격, 사회에서 배운 학문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전문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노 소울에서 빅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오화는 여기 술중정화 형태로 있으니까 많이 배울수록 이제 빅업의 에너지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묘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묘술 육합으로 해서 배웠을 때 이제 빅업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임묘하지 않고 많이 배워서 그 배움에 근거한, 자격에 근거한 전문성을 확보할 때 내가 임묘하지 않고 세상에 계속 드러나면서 이 빅업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주체성 이런 것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술중정화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연애 상황 입장에서는 이제 일주론 편에서 내가 배우자가 술중신금인데 내 안방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양인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라 그것이 이제 불미한 형국이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토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화생토.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사업을 만들고 그러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형으로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존재. 얘들이 화생토를 해주면 또 토생금이 돼서 내가 알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노력을 통해 사회의 돈을 키워줘, 시장을 키워줘요. 시장 자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시장을 키워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돈이잖아, 시장인데 이게 이제 관과 연결돼 있으면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고. 그런데 그럼 공짜로 해주냐? 아니죠. 내 능력으로 돈을 또 끌어오잖아. 유술, 신술해서 끌어온다고. 그럼 이제 능력자죠. 항상 이 결과물, 성과를 잘 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수금이 안 돼. 뭔가 뭐 영업을 해서 뭐 계약은 많이 해오는데 결국 메이드가 안 돼.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했는데 내가 중년이 되면 내가 내 일을 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고 단절하고 나의 방향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면 되죠. 뭐 술명 이쪽 시장에서 이제 미토 일을 하다가 이게 또 별도로 술토 일도 같이 하고 상관일, 식신일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재성이 없네. 그러면 내가 비중계토의 상관일을 하는데 상관패인 을목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여 그것에 근거한 상관을, 지적인 상관을 내가 쓰고 실제로 돈을 벌고, 그건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술토라고 실질적으로 내가 고정적인 정제를 벌기 위해서는 술토일도 병행해야 되는구나. 술미형 그걸 서로 조절하면서 주 3일은 어디 출강해서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뭐 등등등 그런 식의 조절할 수 있고, 그걸 통으로 써버리면 이제 술미형 형살 걸린 그런 일들, 이 술미의 성격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법조계도 할 수 있는 거고, 의료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결성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조절, 조율, 개선, 개량 뭐 이런 거니까 땅도 막 뒤집어 엎고 그런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전선과 전선 연결하고 전자제품과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조립하여 뚝딱뚝딱 장비를 만들고 뭐 장비 설치하고 뭐 온갖 일들 이다. 그럴 때 이제 을사가 만약 미토라면 지금 이 술미 형사를 같이 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인데 그런 노하우 술미형을 해서 그런 노하우를 딱 꿰차고 있는 저 기술사 자격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일 같이 합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인묘에서 일도 하지만 사오미에서 오화를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죠? 완전 인면은 안 돼요. 술미용으로 해서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존재라면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 사회의 시장을 같이 키우는 존재. 그걸 이게 또 대가를 가져가고 이게 파이를 키워서 쪼개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애사로 하면 또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여튼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마셔라.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저 뭐 남자가 나타날까요? 그 냉정히 얘기하면 진짜 누가 봐도 겁나게 이쁘면 남자가 수도 없이 나타나. 매일 나타나. 그렇잖아요? 어디 뭐 놀러와서 뭐 술집에 가도 헌팅 들어와. 요즘 그런 술집 많잖아. 헌팅 포차인가? 나이트만 가도 뭐 계속 부킹 들어와. 그러겠죠. 제대로 된 사람도 가끔은 그런 데 놀러 갈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기 싫어. 나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면 물론 이제 하여튼 옛날과는 많이 다르기는 하죠. 옛날에 막 적극 대시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몸살이고 특히 남자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이렇게 남녀 섞여서 앉지도 않는다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혹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너에게 이러이러한 기운이 있어. 그런데 너는 이렇게 인묘지를 까고 있으면 네가 직접 대시를 하려고 하진 않아. 겸손 떨어. 그러지 말고 식신을 드러내요. 예를 들면 그런 운이라면 특히 이제 무신기후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하죠. 더더욱 내가 평소에 말도 안 걸었는데 무신기후 하면 이게 남자 에너지라면 여자에게 말 잘 걸어. 잘 꼬신단 말이야. 거기에 재성을 달고 왔기 때문에 식상생재 이렇게 되면 재성을 향해서 내가 어떤 언행을 한다고. 이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대시한다. 나 잘못하면 노총각으로 늙어 뒤지겠네. 이렇게. 그런 자각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고, 어떤 모임 있고 그러면 자기 소개하고, 끼도 좀 발휘하고,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럴 것 같아도, 그게 인간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진짜 뭐 어디 가서 늘 빼고 그러다가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고 그 마음에 꽂힌 그 여자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자 이렇게 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쟁기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내가 내숭을 좀 떠놓은 여잔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거기다 또 식신이니까 이 술의 술자로 항상 남자들을 내가 뭐 부끄럽고 막 이래서 내가 이렇게 별로 말을 안 하거나 감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남자를 좀 쫄로 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내가 늘 토국수 할 수 있어. 내가 부르면 이렇게 끌려올 수 있어. 얘 같으면 제압할 수 있어. 이제 다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나하고는 잘 안 맞았다. 쟤는 뭐 이렇게 애가 뭐 손맛은 같냐. 겉은 굉장히 예쁜데 뭐 성격이 왜 이렇게 세? 이럴 수 있어요. 자수는.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삽, 얘한테 자꾸 대시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태자 맞고, 이렇게, 신입생 들어왔어? 좋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또 이렇게 금방 연결되는, 그런 식의. 그래서, 만약 해수하고 헤어져서 또 이제 자수하고 뭔가 해볼까 하다가, 얘는 좀, 격각이라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얘가 슥, 다른 여자가 이게 남자 낚아채는 뭐 그런 식의 연애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신자진사막으로 좀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나가려면 또 먹어야 되고 아주 든든하게 입고 나가야죠. 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며 살 줄이야. 근데 사주공부 많이 하다 보면 그런 흐름이 보이고 꼭 관상을 배우지 않고 꼭 사주로 모든 것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 또 그러나 그래도 무조건 수고나 경상도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윤석열은 처음부터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이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대선에도 또 뭐 하여튼 고정 비율은 이제 수고를 찍겠죠. 여튼 옛날에 우리 그 통진당 사태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게 정당 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을 주장한다든가 계속 자신들이 권력을 민주당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수구당 의원들이라면 더 크게 그야말로 척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급격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그 시대 정신이었던 적폐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거고 그 이전에도 반란 세력들을 우리가 사면하고 이러면서 정권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다 살할 길이 있구나. 제대로 못 죽이는구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나이브한 생각을 더 이상 못하도록 완벽한 그야말로 처단이 필요하죠. 이 처단이란 말은 저는 절대 쓰지 않는데 윤석열이 썼잖아. 반대로 보여줘야죠. 자, 신병신 그러면 이제 편제 깔고 있어. 그거 자체로 사업성이 여기에 이제 관도 있으니까 사업성. 내 회사 차려서 난 내 돈 벌 거야. 그런 거죠. 많이 벌 거야. 내 밑에 많이 쟁여 놓을 거야. 그런 거라고. 이 글자 자체가 쟁여 놓은 형국이잖아요. 그죠? 여자도 많이 쟁여 놓을 거야. 그런 것도 돼요. 정제가 아니라 유금, 신금, 편제이기 때문에 애인의 속성 같은 거라고.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무임경이라서 재생살의 위험성이 있단 말이야. 여자 푹 했는데 여자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식신제사를 임수에 두드려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깨갱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그러면 대들죠. 무토로 내 식신으로 여자의 식신과 서로 무임이 막 대드는 거야. 근데 그건 서로 부딪히며 싸우고 이제 이런 형상도 되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재생살을 났어. 이 난국에 빠졌어.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허우적거리는 모습. 왜냐면 이 신금의 장생받는 임수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그런 조합을 이루고 있는 무토는 좀 무력하죠. 그래서 제가 허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죽기살기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무경임이 아니라 무임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지장간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자꾸자꾸 늘어나요. 어쨌든 편제는 돈이고 영역이고 시장이고 그런데 거기에 관가야지 있기 때문에 돈 벌어서 노력해서 돈 벌어서 회사 차려서 크게 일구고 크게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거 부와 명예를 갖겠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조합 자체가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해자면 이제 신자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버는 돈 근데 편제성 돈이고 때가 되면 내 걸로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왕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이런 거고 얘도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신의 천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명인데 회사하고 그런 천이 나니까 중간에 이제 해중 간목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해중 임수라거나 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해중 간목이 자기의 말 지시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얘가 자꾸 판단하고 막 말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열받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 자격을 갖느냐, 아는 게 나에게 맞냐 이런 것이 내 재물적 성취에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묘 같으면 묘신으로 이제 지장과 을경합으로 자신 있게 되는 거고, 인신이면 그게 이제 내가 제극인 능력이 탁월한 형태죠. 그 자체가 돈을 막 키워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런 공부, 이런 편인을 내가 제극인한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행적으로는 화극금 금국목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꼭 물상을 떠나서 물상 공부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 십성 제대로 된 논리적 분석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물상론 여기 바로 들어가서 그림 읽고 그림을 막 떠올리고 연상하고 이런 능력이 커지면 사실 잘 풀 것 같죠? 천만에 아니야. 제대로 배워야 돼. 물상론은 극히 일부고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된 공부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도 커져요. 공부 거꾸로 하면 안 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려우면 벽에 부딪히면 한계에 부딪히면 자꾸 다른 식으로 눈을 돌려요. 어떻게 하냐고? 다 그래 봤거든. 명리는 그런 학문이에요. 제대로 길을 잡지 못하고 사실 제대로 된 길도 없었죠. 그래서 수없이 헤매게 되는 거야. 제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제가 그래서 그런 스승이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갖고 공부해서 그런 선생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기쁘고 그런 거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되면 이제 제극인의 탁월한 능력 같은 게 있어. 예를 들면 사장되는 어떤 한국 전통 미술, 예술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민화야. 그런 거 내가 제극인에서 다시 상업화하고 다시 살아 숨쉬게 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지금 뽑히고 있지 않아. 내가 다시 그 희망 있게 해줄게. 그런 것도 된다. 그런 걸 보셔야 돼. 그런데 화금 금국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겉으로 보면 인사 시인의 사화 없는데 올라온 형국이잖아. 형살의 개념이 있다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 그래서 이 인목이 이제 이 노래 본인의 계절이니까 막 강하다 이것만 보면 얘가 이렇게 쳐봐야 얘가 무력하고 인월이니까 무력하고 그래서 얘가 절대 상하지 않고 이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 조합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얘가 막 자라려고 하는데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상하죠. 어떤 식으로든 상하려고 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배우는 학문은 이제 그런 쪽의 학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주 쉽게는 이제 제가 형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제약, 생명공학, 바이오 이런 쪽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상하는 생명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학문을 깊이 배워서 인중부토라고 하는 식신적 능력을 갖겠어. 나중에 그 능력으로 내가 직장에서라면 이제 돈도 많이 받고 임수, 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런 칠권을 갖는 막강한 능력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나중에 창업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도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 그거 물산론 배운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물산론 책에 그러한 자유로운 사유에 대해서 다 적혀 있나? 천만의 말씀.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유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 물상론에 빠져 계신 분들 알거든. 제가 봤던 책 뭐 여러분도 보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좀 직장 생활로 이제 신중 임수 이게 사회적 기업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공적 기업, 공적 영역에 관으로 쓴다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때요? 내 돈을 노리는 존재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이제 규모가 있는 큰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서 내가 다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면 큰 문제는 없다. 창업하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관이 있으니까 내가 대적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이 좀 위축되는 그런 운을 만나면 좀 나름의 위험성도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돈복은 타고났는데 그 돈을 내가 지키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혹은 이제 재생살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골 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돈 구경은 많이 하겠죠. 그것을 내가 잘 쟁여놓고, 예를 들어 재고에 잘 담아두고, 남들이 못 가져가게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중요한데, 너무 또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죠. 특히 여기에 이제 정인, 묘신규문 딱 걸리면 이제 막 돈에 미쳐버리는, 양심 따윈 필요 없는 그런 것이죠. 또 문서니까 이제 문서를 가지면 돈이 계속 커지는 형국이잖아. 뭐 임대업 같은 거, 야 부동산 끝났어, 주식을 많이 가져야지 등등, 현금과 문서 부자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여기 뭐 해수 있으면 국가 관의 어떤 흘러나오는 정보 이런 것을 끝내주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돈을 버는 사람도 되고 뭐 등등등이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와서 많은 상속을 중년에 받아서 그걸 토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그 자체로 나쁜 거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가 소송을 걸 수 있죠. 야, 누가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웹툰에 나오는 형태로, 그죠? 형제가 혹은 아버지의 그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자식이 나와서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나 소송 걸 거야, 내놔, 소송 걸어서 좀 쪼개자, 그런 것도 되고, 일반 직장이라면 동료 늘어나서, 그죠? 그 자체로 내가 내 돈을 뺏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식상이 있으면 같이 엄청 키우는 거고, 이런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사회 일을 했을 때 내 돈이 많이 커지는 이런 형국이라고. 또 조합에 따라 신자진이 이렇게 되면 돈과 승진, 명예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합이죠. 특히 이제 이런 조합이라면 요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신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성과물 이것이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지지 이렇게 을경합을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천간에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저런 것을 내가 상업적으로 나 돈 버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게 본능적으로 생겨버려요. 그러면 나 근이 돼주고 이런 정인을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요거 딱 단 두 개의 관계만 딱 보면 이제 사신 이렇게 되죠. 내가 줄 거 주고 관리할 거 관리하고. 그런데 이 사신 합평에 문제가 있다고. 합하면 처음에 야 진짜 내가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애네, 기획으로 써먹어야겠네, 기획자로. 그런데 쉐게 뭐 이렇게 내 돈 다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절로 가 임마, 신정임서 딱 쓰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을 중간에 조절하는 인자가 있으면 이제 별 문제 없고 그런 거죠. 엄청나게 준다고 하고 스카우트 해갔는데, 그죠? 얘 입장에서는 어이씨, 알고 보니까 뭐 수습기간도 있고 어쩌고 뭐야, 나 원래 있던 대로 빨리 시간 지나기 전에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그 빨리빨리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증의 관계, 그런 것들, 집착의 관계, 갈등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사신합평에 있죠. 단순하게 딱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십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큰 흐름에서, 큰 틀에서 보시는 것 굉장히 좋다. 이런 구조라면 너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 일을 돕는 애야, 그죠? 진미 이제 이런 식상을 쓸 때는 이제 그런 실무적 능력, 실무적 노하우도 많이 가진 존재예요. 그것을 이제 나도 좀 배우고 그런 거죠. 그렇게 같이 일하면 나는 내년에 좀 뭐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겠는 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병자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이제 병자월이 곧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상관짓이 환히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잘임이 상관을 원국에 깔고 있으니까.
황이 드러난다. 그런데 원래 병화가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 자체가 자시에는 태양이 뜨지 않잖아. 근데 왜 시로만 보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시국에 따라 좀 달라. 아까 겨울에도 태양은 뜬다 그랬잖아. 겨울에 뭐 해가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여요? 뭘 안 보여? 보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현대사람이 반드시 태양만은 아니야. 조명 같은 거라고. 어둠을 비추는 조명.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요. 그거 자수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어둠이 쥐새끼 막 돌아다니는데 많이 밝혀 있으니까 결국엔 어디 코너에 몰리고 그러는 형국이라고. 그게 이제 저도 계엄 이런 것도 있지만 명태균이 워낙 호언장담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 황금폰이 드러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유출되었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시간 문제로 정말 빼박 증거가 나타난다. 불법 비리. 네,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명태균 얘기는 쏙 들어갔죠. 다룰 수가 없잖아. 그죠? 지금은 딱 악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괴가 딱 정해진 상태라서 그의 난동을 막아내는 것 딱 그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병자월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병화라는 평관으로 얘의 이 상관적 죄를 낱낱이 밝히고 경금을 때려 부숴야죠. 병관으로 제어해야죠. 그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이제 아까 윤석열 사주를 통해서 잘 보시고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술증정화 때려 부쉈다고 상관짓 함으로써 신자진 담아가지고 상관 생각에 일진투호 생각이 더 정확히는 진정무통 생각이 물에다 잠겨가지고 그런 상관짓에서 스스로 본인이 지켜야 될 이 권력 술증정화를 무너뜨린 거예요. 인호술로 담겨 있었던 스스로. 원래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언 같은 거 하면 자기가 자기 명예를 깎잖아. 어디 가서 강연 같은 거 하다가 쓰지 말아야 될 표현 같은 걸 쓰면 자기 명예를 자기가 깎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거하게 똥을 쌌는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매불쇼에 이제 박구영 교수, 존경하는 박구영 교수 출연해서 그 시간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는 48분 얘기도 나오고 30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죠? 공군이 이 비행 금지 구역 이쪽을 통과할 때 이 허가 받아라 이러면서 시간 끌고 뭐 등등 있었고,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국회 본청 앞에 도착했던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유리창 깨고 하긴 했지만 처음에 강제 진압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박구영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굉장한 통찰이에요. 동학혁명 이후, 3.1 독립운동 이후, 5.18까지. 그때 단 한 번도 우리가 정권을 바꿔보지 못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죠? 반역, 뭐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런 축적된 경험이, 그런 경험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세대, 비록 젊지만 우리 군인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왜 우리가 총불을 겨누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반역에 우리가 되는데, 이제 이런 사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망설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고,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이 다 우리 이름 없이 피 흘리며 삶을 마친 그런 분들 순국선열 덕이라는 거, 굉장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험치가 우리 피 속에 흘러서 전해 내려온 덕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국회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큰일 했다고 봅니다. 제 딸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서울의 봄도 물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는 수치까지 지나가잖아. 그죠? 이번에 딱 개봉했다면 좀 얘기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소년이 온다, 그 절절한 텍스트 속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읽어내려간 그 텍스트 속에 담겼던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아픔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유전자의 노가 흐르는 것과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고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죠. 단박에 알았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도.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진보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병자 머리여서 이제 곧 병자월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병자 이 정관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는 스스로 나의 명예를 갖고 있어, 나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편법적인 짓은 하지 않아. 이제 그런 바른 사람인 거죠.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비겁월에 태어나면 내가 나의 권위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직급으로 이렇게 비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형이다. 항상 정관을 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나옵니다. 근데 지지 비겁을 다스릴 때 이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다스려? 혼자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죠. 나 자신을 다스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거 나빠요? 좋지? 그러면서 항상 실체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항상 저 사람 팔로워는 아니야. 항상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어. 혹은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젠틀맨적인 그런 게 있어 라는 거죠.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관을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작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좀 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거죠. 어른 같은 거야. 정관을 깔고 있으면. 애라면 애늙은이 같은 거예요. 꼭 편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이 있으면 묵직하단 말이야. 자기 절제 능력이 있다고. 까불까불 막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직장 생활을 계속 오래 하는 것이 일단 좋겠죠. 중력까지 쭉. 자, 이것이 이제 국가 자리 위에 막 관인과 또 이렇게 연결되면 굉장히 큰 조직, 이 자체로 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에서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관이 이렇게 되면 회사 큰 회사 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장점이겠지만 관을 좋은 회사 큰 회사 다니는 걸 자기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특히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하는 사람, 포털 대형 오픈마켓 이런 데서 일하는 이제 젊은 직원들 보면 안아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왜냐면 항상 자기가 갑이야. 물건 갖고 이거 팔 수 있게, 입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 날마다 쏟아져. 그럼 귀찮거든. 자기 업무 막 하루에 수십 명 만나고 모든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충실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 자기 에너지 소진율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하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회사의 브랜드가 곧 나의 브랜드라는 거, 이런 것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또한 그러니까 이제 가오가 생겨. 이게 다 가오거든. 그게 잘못하면 허풍으로도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대기업에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 다니고 있어. 그 회사 막 점퍼 입고 다니면서 야 이런 거예요. 보라고. 내 관 보라고. 특히 막 떠있고 그럼 더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막 운에서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자사합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겠죠. 배울 게 있으니까. 그죠? 내가 큰 회사 직장 생활하고 있다. 이런 동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 큰 회사만 다녀. 나 인성 없는데 그냥 직장 다니는 거 만족하는데 가오만 많이 부르는데 허풍 많이 떠는데, 근데 얘가 그런 걸 좀 이제 침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난 생각이 없는데 목생화 해주는구나. 이야 그래 저런 건 내가 배워야 돼.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병자일주들은 이제 그렇게 좀 사려 깊은 생각이 있는 순수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우는 한 해가 되는 건 좀 좋죠. 이런 가오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이렇게 됐다면, 또 이렇게 됐다면 어때요? 이렇게 인성 많이 배워서,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그야말로 관인상생이 된다고. 그죠? 나의 브랜드로 세상에 이런
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냐에 달라.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공적관이라고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 인성사회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중년에 이제 일찍 팀장 되고 일찍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아니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빅어벌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돼. 사회적 관으로 쓰면 내가 일찍 리더가 되니 이거야말로 이제 딱 리더십을 갖춘. 5화는 조금 쉽지 않아요. 좌우총으로 좀 새끼들은 뭘 해도 말을 안 들어. 양인들이야. 때려잡아야 돼. 근데 4화는 부드럽게 이렇게 합되는 거죠. 병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직장이든 뭐 작은 소규모 모임이든 뭐 동호회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리드할 수 있다. 또 그런 팔로워들이 온다. 그런 거죠. 생각도 공유한다. 근데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면 나의 생각에 이렇게 동의해주는 그런 존재들, 힘이 돼주는 존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국가 인성이라면 국가 자격을 공유한 그런 존재들, 유학 갔다 온 존재들 있죠. 여기에서 올라온 거면 그런 사람들을 동료로 맞이하고 같이 하게 되고. 근데 내가 리더야. 이 병자는 그런 거예요. 이 지지에 이런 거 나타나면 리더십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없어. 다스릴 사람이. 그러면 내 리더십은 겉으로는 있지만 사실 잠재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돈의 사회에서 돈 벌어서 나중에 명예도 키울 거야. 돈을 내 회사를 만들어서 돈이 여기에 흘러오게 할 거야. 돈도 명예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자리로 뭔가 이렇게 또 관이 연결되고 그러면 돈 벌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국가 자리와 연결된 그런 권력도 가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식상적 능력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회사를 운영해야지. 이런 형태라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글자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좀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관짓을 해서 잘못하면 내 관이 말라요. 내가 상관짓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관이 없어지거나 내 명예가 손상 입는, 깎이는, 구설에 오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조합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장간 연구를 잘하면 어떤 의미의 식상을 쓰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런 존재라면, 그러니까 일사라는 존재라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화가 이 일을 같이 한다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내 회사에 속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얘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미토 일을 하게 되면 오화라는 애들을 이제 조달해가지고 같이 뭉쳐가지고 저 권력 찬탈하자 이런 기질을 가진 애도 되죠. 왜냐면 얘는 뭔가 계획할 수 있는 애니까. 진토라면 어떻게 돼요? 신자진 형태로 진토를 내가 열심히 해서, 신자진하면 조합에 따라 신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진의 왕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내 위상, 권력은 더 강화될 수 있는, 입지는 회사 내에 뭐 팀장으로서 입지는 더 강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얘는 이 진토 일을 하면서 이런 식신 일을 하면서 터득한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나도 인정하는 그런 형태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생해주려고 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죠. 병자의 이 진월에 태어난 이런 존재라면 내가. 술이라면 나도 일벌내고 얘도 일벌내고 같이 열심히 식신생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술 자면 그런 일에 오히려 내 관에 좀 손상이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정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정관은 정관답게야. 자기 가치관을 잘 지켜요. 내 원칙이 최고야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어떤 돈벌이도 조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돈벌이도 바르게. 샛길 안 보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길을, 이 대동응원 반듯한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겠다면, 그러면 작은 돈에 내 영혼을 팔면 안 되죠.
양심을 팔면 안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뒤처질 수 있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세상은 친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섞여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경쟁심 같은 건 빨리 버려야 돼. 아예 경쟁 안 하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옳다는 걸 명리 공부하시면 잘 느낄 수 있어요. 아, 학창시절에 나보다 못했던 쟤는 저기서 뭐 하고 있는데 막 벤틀리 몰고 다닌다. 그 뭔 소용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런 작은 경쟁심은 아예 버려. 경쟁하지 않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이야. 그걸 아셔야 돼. 넘어가죠. 신자진, 아까 술토 나올 때도 그랬더니 진토 이게 톡을 짜는 에너지가 안 와. 막 잠깐 탁해지나. 여튼 병제면 식신은 식신인데 이 진과 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술은 임묘지라서 술시, 태양이 술시에 이제 임묘하잖아. 해가 진다고. 얘는 이제 해가 떠올랐어. 막 활동해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진은 밖으로, 술은 안으로. 술은 그래서 안에서 지켜야 돼. 우리 개가 지키듯이. 그런 거죠. 진은 밖으로 모내기 하러 나가야지. 진월에 진중을목 길러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여기는 이제 아까 술은 특히 이제 십선으로 보면 신금이라고 하는 이제 재를 향해 가는 거고, 얘는 진중을목을 배워서 어디에서 진중계수 관에서 을목을 배워. 관은 학교니까 학교에서 을목이라는 정인 학문을 배워서 진토라고, 아니 진정무토라고 하는 식신을 쓰는 거고, 식신 페인이죠. 그런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무게합에서 이제 직장에서 무게합화 많은 비겁들과 동료들과 무토 식신을 쓰는 그런 걸 막 확장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게 겸손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관대지 깔고 있으니까, 그죠? 쭉쭉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 점차 하늘 높이 뜨려고 한다고. 그죠? 아침에 이제 이 정오 오후를 향해 가면서 근데 그런 기질을 잘 이해하셔야겠죠? 병술도 임묘지만 무덤이 꽉 차면, 이 무덤이 꽉 차면 임묘하려고 해도 임묘 안 해. 당당해져요. 비겁으로 모술라 해가지고 이노술 묘술을 해가지고 내 아는 게 많은데 그래서 내 전문성은 더 빛나. 그렇게 되면 겸손하려고 해도 별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당당함이 드러나요. 이게 그냥 글자 간지 그걸로만 판단하면 안 돼. 자, 여하튼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자진 이렇게 되면 이제 관에서 쓰는 거고, 해진 이런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일지식이 되면 이제 회사 때려치겠네 이런 것까지 암시하죠. 이제 회사 임묘시켜버리니까. 여튼 직장에서 이제 이런 능력을 많이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배워서 써먹는 건, 이제 공부해서 써먹는 건 이제 지적인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자체가 이제 계속 목 에너지를 더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적인 능력인데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 갖고 이제 쓰는 전문성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목 에너지 만드는 계속 배워야 돼. 그래야 발전하는 거고, 그래야 더 나의 능력은 빛이 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많은 비겁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 아까 술토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직접적으로 재성이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구적 속성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을이, 진중을목이 내가 또 사오와에게 목생화도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도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 재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무제사주지만 그런 식의 조합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당연히 되겠죠. 이것은 이제 내가 어때요? 식신생재이면서 동시에 내 능력으로 유금을 진유합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신금을 끌어오는 거면서 동시에 이제 신자진이면서 신중 임수도 끌어오는 거니까 그러한 자리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명예도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식신이냐에 따라서 끌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끌어오는 요소, 인자 이런 것을 다 다르죠.
이것도 아까 이제 설명한 거에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술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회에서 터득한 어떤 능력 같은 것이고, 그것이 이게 진지인이면 쭉 그런 것들을 해오는 것이며, 이 자연의 속성도 있으니까, 이제 좀 딴 거에 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돈은 언제 버나?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진술 이렇게 되면 아예 내가 저 일에 왜 이렇게 빠져 있었을까? 돈 버는 것에 내가 너무 빠져 있었네. 이제는 이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와 관련된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술토와 단절하고 진토를 쓸 수도 있겠죠. 파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돈을 버는 축토 일도 하고 연구하는 진토 일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회사 다니면 이제 뭐 TFT도 하고 막 이렇게 섞이잖아. 그런 것과 같죠. 을사, 내 진토, 진사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열심히 돕는 거야. 그죠? 이건 오히려 내 일을 도와주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은 다른 조합을 떠나면 이 사중연금이 있어요. 그죠? 내 진중을목 자격으로, 왜냐면 내가 노하우가 있어. 얘한테 얹어줬거든. 그래서 그 노하우, 내가 전수해주는 노하우 덕에 이 사중연금 대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일은 얘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 일을 그렇게 하면서 나도 주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마치 내가 라이선스 빌려주고 내 자격증 빌려주고,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식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문료 같은 거,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거 지식 쓰라고 줄게. 그러면 그 자문료를 받는 뭐 그런 일도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장생활 같이 하는 그런 존재이면서 내 일을 돕는 존재. 이러면 이제 요걸 공유하니까 사회에서 많이 배워서 딱 드러나 있는 그런 자격, 학위, 학문성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알려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을 배우서 같이 공유하는 존재와 이러이런 걸 하는 거죠. 문화예술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러이런 걸 해서 같이 젊은 사람들은 꼭 우리가 문화예술 그런 얘기는 너무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쪽에 막 무대에서 드러내는 그런 연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진토 일을 돕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사와 오화의 속성이 다르죠? 사화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 투자자도 돼. 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글을 썼어? 그런 기획을 했어? 투자할게? 해봐.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돈 끌어오기 좋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의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키우고 시장도 키우고 돈 대가도 가져오려 그래.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는 못하죠. 얘 일을 같이 하면서 일을 키우면서 그걸 통해서 시장을 키우고 그것은 대가를 가져가는. 병진 입장에서 을사라는 존재가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딱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 조합 자체만은 진정을목, 내가 실물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얘한테 얹어주는 거야. 그럼 사화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 병화가 사화하고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죠. 내가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누군가 전달해주고 싶어, 나눠주고 싶은데 안 봐. 내 필요 없어. 이런 존재보다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수용해서 써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일에 적극 협력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같이 시장도 키우고 돈도 키우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작은 시장을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막 제사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겁나 많잖아. 뭐 뜨면 막 달려들고. 그런 존재는 이런 조합을 이룰 수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다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럼 시장 자체가 사라져 나중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슨 비어 뜨면 무슨 비어 막 쫙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이름을 가진 시장 자체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죠. 한 시간 반 좀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초시계를 누르는 거 깜빡해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뭐 이 컨텐츠 지금 업로드하는 걸 이 시간에 막
들으시는 분, 끝까지 들으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같이 힘을 모으자.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환한 세상, 밝은 세상, 희망찬 세상에서 내주 토요일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